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공개되는 9월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4만 건으로 8월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4.2%로 유지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된다면 현재 후퇴한 다음 달에 0.5% 인하 전망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용시장이 지지력을 보인다면 0.25% 기대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다음 달 6일, 7일 회의에서 페드가 0.2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67.4%로 유력하게 반영 중에 있습니다.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가 향후 1년간 많이 하락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오늘 시카고 공영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 목표치에 가까운 수준까지 왔고 실업률은 상승해서 고용시장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페드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시장으로 확대가 됐고 현재 4.2% 수준인 실업률이 추가 상승하는 것을 막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페드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인사로 꼽히는 굴스비 총재가 지난달에도 큰 폭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굴스비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이미 거의 다 결정이 됐죠. 지금 0.5% 떨어져서 5%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11월, 12월 두 번 남았죠. 0.25%씩 두 번 떨어진다 그러면 4.5%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년에 비둘기파 인사로 꼽히는 굴스비 총재가 내년부터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좀 더 큰 폭의 또 금리 인하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가운데 금주 들어서도 850만 주 이상을 추가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크셔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최근 3거래일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855만 주를 처분해서 현금 3억 3,790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 합니다. 버크셔는 지난 7월 중순 이후 총 2억 3,870만 주에 달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버크셔가 보유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서 버크셔는 약 100억 달러를 현금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버크셔는 여전히 미국 내 자산 규모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입니다. 한편 버크셔는 최근에 US 뱅오프, 웰스파고, JP모건 등의 은행주를 잇따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유 종목 중에 가장 비유증이 큰 애플 주식 보유량을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2,7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조 원에 달합니다. 동부와 걸프 연안 항구에서 파업 중인 4만 5천 명의 미국 부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는 새로운 계약을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월 15일까지 3일간의 파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 항구 전면 파업에 들어갔던 미국 항만 노동조합이 사측의 임금 인상 제안을 수용하면서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 항만 노동자 약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조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와 사측인 미국해양협회는 성명에서 임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했고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근로계약을 오는 2025년 1월 15일로 연장을 하고 이 기간에 노사 간 또 다른 쟁점인 항만 자동화 등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해양협회는 국제항만노동자협회에 향후 6년 계약 기간 동안 62% 임금 인상을 제안했고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당초 노조가 요구한 77% 임금 인상보다 못한 수준이고 미국 해양협회가 1차로 제안했던 50% 인상보다는 높은 인상률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 22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주보다 6천 명 늘어난 수치이고 시장 예상치 22만 1천 명을 웃도는 결과입니다. 직전주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고용시장 여건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공급자관리협회에서 발표한 9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54.9로 전월 51.5와 비교해서 큰 폭 개선되었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최근에 9월 제조 PMI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서비스업 PMI가 대폭 개선되면서 침체 우려 또한 완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장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된 것입니다.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석유가 3일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인도분 WTI 서부 텍사스라 원유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주에만 8%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국제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200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WTI는 5.15% 급등을 했습니다.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5.03% 오른 배럴당 77.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으로 하루에 3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1,300만 배럴의 원유와 500만 배럴의 제품을 위협을 할 수 있고 그 규모가 확대되면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이란 석유시설 타격설은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공포를 자극하면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 연준은 계획대로 통화정책 완화를 수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20.49로 올라서 지난달 6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